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뉴턴 법칙을 응용한 여러 문제들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보이시죠? 이런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제 제일 먼저 기본적인 유형은 이렇게 물체 두 개 또는 뭐 세 개가 맞닿아 있고 내가 이 물체 중 하나를 밀었을 때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기역, 니은, 느긋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순서대로 풀어야 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맞춰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1번 첫 번째 유형은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고 나는 A라는 물체만 10N으로 밀었을 때를 표현한 그림인데 사실 이렇게 물체가 붙어 있으면은 내가 10N으로 5kg짜리를 미는 것과 똑같은 가속도를 얘들이 받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를 구할 때는 A는 전체 질량, 그래서 이걸 한 물체로 보고 5kg 분의 그 다음에 10N 이렇게 넣으면은 가속도가 2다라고 구해져요. 그럼 이 가속도는 전체의 가속도이기도 하면서 A의 가속도이기도 하고 B의 가속도이기도 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A의 가속도도 2고 B의 가속도도 2이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물체의 알짜 힘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각 물체의 알짜 힘은 F. 예를 들면 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다. 그럼 FA겠죠.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A의 질량이 2kg이고 A의 가속도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알짜 힘은 4N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의 알짜힘은 B에만 작용하는 알짜힘을 구해보면 3kg이고 얘도 가속도 2니까 6N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A는 알짜힘이 4N이고 B는 알짜힘이 6N이구나. 나는 A를 10으로 밀었지만 A는 지금 알짜힘이 4N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A가 B를 미는 힘 또는 B가 A를 미는 힘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이때는 이제 물체를 따로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A만 따로 꺼내서 볼게요. A는 2kg짜리고요. 내가 지금 A를 10N으로 밀었어요. 그럼 A는 나에 의해서 이렇게 10N을 받겠죠. 근데 A는 지금 알짜힘이 몇이래요? 4N밖에 안 된대요. A는 이쪽으로 4N의 알짜힘을 받고 있네요. 이 알짜힘이라는 게 힘의 합력이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준 힘과 다른 힘이 합쳐져서 4N이 남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힘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6N이 있어야지만 알짜 힘이 4N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 반대쪽으로 주는 이 6N, 과연 누가 준 걸까요? 여기서는 A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나랑 내가 준 힘 이거랑 B밖에 없어요. 그래서 B가 A를 가로막으면서 B가 A를 미는 힘이 6N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이 6N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B만 따로 꺼내서 볼까요? B만 따로 꺼내서 보면은 B는 내가 따로 힘을 준 게 없죠. 나는 A만 밀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A만 밀었습니다. B는 내가 밀지 않았어요. 하지만 B는 6N의 힘을 받는 것처럼 움직이네요. 그 말인즉슨 누군가가 B를 6N으로 밀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여기서는 A밖에 없죠.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이 6N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A가 B를 미는 힘 6N. 여기서 정리를 할게.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구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쉽죠? 할만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용 문제로 물체를 3개를 밀 거예요. 한 50N으로 밀어볼까요? 50N으로 내가 A를 밀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 구할 때는 A는 저는 이제 이걸 50N으로 밀었는데 이 물체들은 총 10kg이네요. 그래서 10kg짜리를 50N으로 밀 때의 가속도가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A는 M분의 전체 질량 10분의 F 50N
하면은 이때의 이 물체들의 가속도는 5이다 라고 구해지는 거죠. 그럼 2번 각 물체의 알짜임을 구해봅시다. 5, 5, 2, 10 얘는 10N. 그 다음에 3, 5, 15 얘는 5, 5, 25 이렇게 알짜임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3번 그럼 이제 A가 B를 미는 힘 또는 뭐 B가 A를 미는 힘 구하면 되겠고, B가 C를 미는 힘 또는 C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 먼저 구해봅시다. A 따로 볼게요. A는 내가 50N으로 밀었어요. 그럼 A는 나에 의해 50N의 힘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A한테 또 다른 힘을 줄 수 있는 주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맞닿아 있는 B예요. B가 A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B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줄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힘이 10N이다 라는 거죠.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알짜힘이 남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0N이 남아있으면 왼쪽으로 4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이 40N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럼 B가 A를 40N으로 밀고 있다.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건 A가 B를 40N으로 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C를 미는 힘 또는 C가 B를 미는 힘을 구할 텐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 가운데 있는 걸로 구한다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애는 A가 B한테 주는 힘도 있겠고 C가 B한테 주는 힘도 있으니까 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끝에 걸로 하면은 힘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C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C의 입장에서 C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주체는 B밖에 없어요. 그래서 C한테는 그냥 이렇게밖에 힘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이렇게. 근데 C는 알짜힘이 25N이래요. 결국에는 B가 C한테 힘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힘이 25N이란 소리겠죠. 다른 힘은 존재하지가 않죠. 선생님은 C를 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A만 밀었거든요. 그래서 C가 받는 힘은 B에 의한 힘밖에 없고 그게 곧 알짜 힘이 되겠다. 그럼 얘는 25N이겠다. 그래서 B가 C를 미는 힘이 25N이네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C가 B를 미는 힘도 25N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검토를 하면 됩니다. B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A가 B를 40N으로 밀었어요. 이렇게 B는 이렇게 40N을 받습니다. C가 B를 25N으로 밀었어요. 이렇게 25N으로 밀었죠. 그래서 알짜힘이 15가 남았죠. 40 빼기 25는 15. 그러면 이제 맞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2번도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는 유형인데 이럴 때는 1번 똑같이 구합니다. 가속도, 2번 각 물체의 알짜힘, 그리고 3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 A가 B를 당기는 힘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A랑 B는 지금 접촉이 되어 있지 않죠. 이때는 실이 A를 당기는 힘 또는 실이 B를 당기는 힘 이걸 물어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장력이라고 할 건데 사실 성취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장력이란 단어가 보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장력은 몇이다 이렇게 말을 할게요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먹으면 돼요. 실이 A를 당기는 힘 또는 실이 B를 당기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장력이다. 실에 걸리는 힘이 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힘을 이렇게 당길까요? 이렇게 뭐 15N으로 당겨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나는 총 5kg짜리 물체를 15N으로 끌 때랑 똑같은 가속도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가속도 A는 전체 질량 5분의 힘 15 이렇게 하면은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가속도는 3이네요. 이때 A의 가속도도 3이고 B의 가속도도 3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물체의 알짜힘 한번 구해봅시다. 3, 3은 9N, 3, 2는 6N. 다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 물체를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A만 따로 빼서 그려볼까요? 또는 B를 따로 빼서 그려봅시다. B 먼저 볼게요. B는 선생님이 지금 15N으로 직접적으로 당겼어요. 그럼 B는 나에 의해서 15N을 이렇게 받겠죠. 근데 B의 알짜임은 6N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반대쪽으로 9N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그래야 알짜임이 6이 되니까요. 그럼 이 9N은 도대체 누가 준 걸까? B랑 접촉해 있는 애가 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9N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이 B를 당기는 힘 9N. 이제 A를 봅시다. A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준 힘은 없어요.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냐면 실이 주는 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를 당기는 힘이 9N이어야 알짜 힘이 9가 되겠죠. 이것도 누가 준 거야? 실이 준 거죠. 그래서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9N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값은 무조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이렇게 실이 있으면은 하나의 실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9N이고 이것도 9N이에요. 그래서 하나 구하면 자동적으로 반대쪽은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이때 장력은 9N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그러면 조금 더 응용된 거 이거를 선생님이 50N으로 당겨 볼게요. 그럼 1번 가속도는 선생님이 50N로 당겼는데 그 물체가 총 10kg이네요. 10kg짜리를 50N로 당겼을 때의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0kg을 50N로 당겼다. 그래서 가속도는 5이다. 그럼 가속도를 구했으면 알짜임을 구할 수 있겠죠. 2번 5, 2, 10, 5, 5, 25, 5, 3, 15. 그 다음에 3번 각 물체를 따로따로 보면 돼요. 그래서 C를 보게 되면은 C 먼저 여기다 그릴까요? 선생님이 C를 50으로 당겼어요. 근데 C의 알짜임은 15밖에 없네요. 반대쪽으로 몇이 있단 소리야? 35. 그럼 이 35는 도대체 누가 준 걸까? 이 실이 준 거겠죠. 선생님 이거 표시 안 했네요. 노란색 잘 보이려나? 얘가 P. 그 다음에 얘가 Q. 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Q라는 실이 C한테 35로 지금 힘을 주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짜임이 15N이 나왔다. 그래서 Q의 장력은 앞으로 T라고 쓸게요. Q의 장력은 35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를 한번 그려볼까요? A. 여기 가운데 거로 하면은 P가 당기는 힘, Q가 당기는 힘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이건 A만 보면은 A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힘이.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은 P가 당기는 힘 하나밖에 없어요. 노란색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할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P가 당기는 힘. 그래서 P가 10으로 당겨야지만 A의 알짜임이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그냥 이렇게밖에 힘이 없어요. 결국 P가 A를 당기는 힘. 다시 말하면 P의 장력은 10이다. 검토 한번 해볼까요? P가 장력이 10이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힘도 10이겠네요. Q가 장력이 35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도 35겠네요. 그럼 35에서 10 빼면 25가 남죠. 그러면은 맞은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도르래가 나와 있는데 이 도르래 문제에서는 일단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거예요. 뭐 숫자가 나와 있다면. 뭐 숫자로 푸는 게 아니라면 그냥 G라고도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튼 중력 가속도가 10이다. 그 말인 즉슨 얘가 받는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MA 값이겠죠. 그래서 얘가 받는 중력은 30N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중력이 작용하긴 하는데요. 이 중력은 운동 방향으로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힘입니다. 이 중력은 바닥이 A를 떠받치는 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직항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힘인데 아직은
여튼 그 힘에 의해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의 힘만 고려를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얘는 이제 이전에 배운 이거랑 똑같아요. 2kg짜리가 있고요. 여기 3kg짜리가 있고요. 도르래가 중간에 있고요.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내가 30으로 당기는 이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이 도르래는 그냥 무시하고 두 개의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30으로 당길 때, 그러니까 2번 문제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도르래만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냥 여기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풀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펼쳐서 한번 해볼게요. 2kg짜리 물체 A, 그 다음에 도르래 있고요. 3kg짜리 물체 B, 그리고 내가 이거를 30으로 당길 때의 운동과 똑같다라고 하고 1번 가속도 구해봅시다. 1번 가속도 A는 전체 질량 5kg짜리를 선생님이 30m로 당겼으니까 30. 그래서 가속도는 6. 그 다음에 각 물체의 알짜임을 구해보면은 F는 MA 해가지고 26, 12, 36, 18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B를 30으로 당겼지만 B의 알짜임은 18밖에 남지 않았네요. 왜 그럴까요? 반대쪽으로 12N이 있기 때문이에요. 30에서 12 빼면 18 남잖아요. 그래서 이 12N이 결국에 실이 B를 당기는 힘. 이 실이 이 B를 당기는 힘입니다. 12N. 그리고 이걸 찾았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여기도 1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12. 그리고 A에는 작용하는 힘이 이 장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력이 곧 알짜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또는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은 12N이다 라고 구하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여기 세 개가 달려있는 거는 항상 실이 이렇게 P 그리고 Q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가 A를 당기는 힘 또는 뭐 Q가 B를 당기는 힘, Q가 C를 당기는 힘 이런 것들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올 텐데 항상 중력을 먼저 표시를 하고요. 여기 30, 여기 50. 그래서 가속도를 구합니다. 1번 가속도 구하기. 이 문제는 선생님 설명을 먼저 듣기 전에 따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고 좀 틀릴 거거든요. 아마 처음 풀면은 왜 틀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을 하도록 하세요. 일단 A는 전체 질량 결국에는 10kg짜리가 이 힘들에 의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10kg짜리가 전체 80이라는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8이겠네요. 이제 각 물체의 알짜임을 구할 수가 있겠죠. 8, 2, 16 이쪽 방향으로 8, 3, 24 이쪽 방향으로 8, 5, 40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력을 찾으면 돼요. 근데 양 끝에 게 제일 좋습니다. 누누이 말하듯이 양 끝에 게 작용하는 힘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나 A 같은 경우는 작용하는 힘이 이거밖에 없죠. 장력밖에 없어요. 뭐 중력은 운동 방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알짜임이 곧 장력이 되겠고 P가 당기는 힘은 16이구나. 그럼 여기도 16이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해볼까요? C. 얘는 중력을 아래로 50을 받아요. 근데 알짜임은 40밖에 없네요. 그 말인즉슨 반대쪽으로 10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50에서 10 빼면 40이 남으니까 그래서 Q가 C를 당기는 힘은 10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10 잘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이제 검토를 해봅시다. B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B 입장에서 B는 중력이 30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C이 당기는 힘이 10N 작용하고요. 위쪽으로도
P가 당기는 힘이 16이 작용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총 40, 위쪽으로 16이니까 24가 남죠. 24. 그래서 24. 이렇게 되면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이제 가속도를 구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속도에 적용하는 알짜임이 80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펼쳐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kg, 3kg, 5kg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결국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80이니까 그냥 이렇게 80 해가지고 가속도 찾은 다음에 이걸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랑 칸이 좀 없는데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거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엄연히 달라요. 이거는 그냥 얘 5kg짜리만 80N을 받는 거고요. 얘는 얘가 30 받고 얘가 50 받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풀어버린다면은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80인데 얘 알짜임은 40이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뭐 40으로 당겨진다. 그래서 얘가 주는 힘이 10이 아니라 40이 나올 텐데 이건 틀렸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80이라는 이 합력은 그냥 가속도 구할 때만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푸는 게 정확해요. 처음에 풀 때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제에 나온 대로 힘을 표시하시고 각 물체에 적용하는 힘들을 표시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 도르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중력 작용하고요. 이쪽으로 중력 작용해서 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B에 작용하는 중력이 A에 적용하는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면 B 쪽으로 내려가겠죠. A 쪽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B는 결국에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A는 힘이 위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이걸 이제 알짜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봅시다. 1번 가속도 구할 텐데 A는 전체 질량이 5kg이고요. 이게 지금 뭐랑 똑같냐면은 이렇게 30으로 당기는 것과 이렇게 20으로 당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10으로 당기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알짜 힘 10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2이다 라고 구해지네요. 그러면 이 2는 4 해서 이 물체에는 4N의 알짜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결국에는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알짜 힘이 위쪽 방향으로 4N입니다. 2 해가지고 4가 나오긴 하는데 위쪽 방향으로 4예요. 얘는 반대로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6N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펼쳐서 해볼까요? 두 개 다 해볼게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결국에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시간도 단축되고 언제 이걸 그리고 있겠어요. 펼쳐가지고. 하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펼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고 전체 알짜 힘이 얘는 이쪽으로 4N, 얘는 이쪽으로 6N 이런 거죠. 둘 다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B를 30으로 당겼어요. 아니, 또 지구는 B를 30으로 당겼어요. 근데 B의 알짜임이 6N 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24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4가 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자동적으로 24겠죠? 그래서 24 빼기 20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풀어본다면 중력이 30인데 알짜임은 아래로 6밖에 안 되네요. 반대쪽으로 24가 있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24겠고 24 빼기 20은 4 맞죠? 이것도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가속도 구할 때 뭐 펼쳐서 구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10으로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는구나 라고 해서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 2는 4, 2, 3은 6 해가지고 10으로 당겼는데 6밖에 없네. 반대쪽으로 4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이제? 왜냐면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은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이때의 실보다 이때의 실이 훨씬 팽팽하겠죠?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큰 힘으로. 이 팽팽한 정도가 장력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문제에서 나온 대로 풀어야 된다. 라는 거. 또 해봅시다. 이게 20N, 이게 30N, 이게 50N. 그러면은 이거는 가속도 구할 때 1번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10kg짜리 물체를 이렇게 80,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80, 왼쪽으로 20으로 당기는 것과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10kg짜리를 R자임 60으로 당기는 것과 똑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A는 전체 질량분의 R자 힘 하면은 6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펼쳐서 이제 이 그림은 여기서 잊어버려야 돼요. 알겠죠? 이 60이라는 건 여기서 잊어버리고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따로따로 2kg, 3kg, 6kg. 그 다음에 20이 이쪽으로 적용하네요. 20, 3은 이제 이런 식으로 30, 50 이렇게 따로따로. 그 다음에 R자임을 구해보는 거예요. 6, 2, 12. 근데 방향이 어디예요? 이쪽 방향이죠.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정지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얘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중력은 아래쪽으로 받지만 위쪽으로 가속이 될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12입니다. 얘는 이쪽 방향으로 36, 18, 66에 36. 그 다음에 장력을 구해보면 됩니다. 뭐 여기를 이거를 P, 이거를 Q라고 할까요? 그럼 P 먼저 구해봅시다. 지구는 얘를 20으로 당겼어요. 근데 R자임은 반대 방향으로 12네요. 이쪽으로 12가 남으려면은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12만큼 더 커야겠죠. 이것보다 12만큼 더 커야 돼요. 그래서 32가 되죠. 얘는 이쪽으로 32라는 장력을 받는구나. 그래서 TP는 32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32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걸로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걸로 구해봅시다. 50으로 당겼는데 R자임은 36밖에 안 남았네요. 반대 방향으로 14가 있어야 되나요? 14. 그럼 50 빼기 14는 36 나오죠. 그래서 이 Q가 C를 당기는 힘은 14다. Q가 B를 당기는 힘도 14겠죠. 이렇게. 그래서 Q는 1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맞나 확인해 봅시다. B 입장에서 봅시다. B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중력이 30, 이거 30. 그 다음에 장력이 14. Q가 당기는 힘이 14. 그럼 총 오른쪽으로 44죠. 근데 뭐가 잘못됐나요? 44, 32. 선생님이 여기를 잘못했네요. 6이 아니라 5네요. 5kg이네요. 그러면 36이 아니라 30이 되겠죠. 30. 5, 6에 30. 그러면 50에서 30이니까 14가 어디서부터 지워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그럼 여기가 20이 되겠네요. 20. 그럼 이것도 14가 아니고 20. 20. 이렇게. 그러면은 50에서 30을 빼면 20이 50에서 20을 빼면 30이 남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20.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총 50이 있고요. 왼쪽으로 32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18이 남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32, 2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본보기를 한번 보였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 근데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내가 구한 게 맞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방금 가운데 걸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18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뭐가 틀렸나?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인데요. 뭐 여기서 물체가 4개가 걸려 있기도 하고 지금은 3개짜리로만 했는데 마찬가지로 구해봅시다. 20, 50. 얘거 중력 30짜리는 운동 방향으로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체 질량 10kg짜리인데 A는 전체 질량 10kg짜리인데 그거를 50에서 20 빼면 반대 방향으로의 힘이니까 50에서 20 빼면은 30이 남는 거죠. 결국에 가속도는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펼쳐서 한번 해볼까요? 펼쳐서 2, 3, 5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50 절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3개 그려놓고 R자임이 30이니까 이렇게 30 해가지고 여기다가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도 표시 안 해놨네. 여기가 P 여기가 Q 라고 했을 때 각 물체의 R자임 3, 2, 6 3, 3은 9, 3, 5, 15 이렇게 될 텐데 이쪽 힘보다는 이쪽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물체들이 가속을 받겠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만 따로 보게 된다면 50으로 당겼는데 15밖에 안 남았네요. 반대쪽으로 35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20으로 당겼는데 R자 힘이 반대쪽으로 6이 남아있네요. 그럼 반대쪽으로의 힘이 6만큼 더 커야겠네. 그래서 26. 그래서 여기도 26. 검토 한번 해봅시다. 35에서 26이면 9. 맞죠? 그래서 이 실, 그러니까 P가 A를 당기는 힘 또는 P가 P를 당기는 힘은 26이다. 그 다음에 Q가 C를 당기는 힘 또는 Q가 B를 당기는 힘은 35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일단 빗면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지금 다 풀어봤는데 이 정도만 풀 수 있어도 이 부분의 이런 그림들의 문제들은 충분히 어떤 유형이 나와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유형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겁니다. 꼭 이거는 연습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다 써가면서 구했지만 단시간 내에 이것들을 풀 수 있게끔 실력을 좀 향상시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